Many oil majors anxious over long-term instability there are 세계는 지금 원료와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POSCO is building a new bridge global supply chain.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존의 문제까지도 are all needed. It's about security. It's about resources and it's about the supply chain. 우리 2차 전지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원재료가 되는 리튬으로 포스코 그룹의 미래와 현재의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국가 소재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한다는 원료를 확보하는 것부터 그리고 응급제, 양극재 만들어내는 것까지 모든 파트들을 다 구축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을 만드느냐보다 무엇으로 만들 것인가가 더 중요한 시대. 원료와 에너지가 곧 모든 경쟁력의 출발점인 시대. 세계가 글로벌 공급망 확보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미래 산업을 지키기 위해 포스코가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정상들과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에이펙 행사가 열렸습니다.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입니다. 대한민국은 에이펙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 가능성을 화두로 이날 대통령도 가장 먼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몇 시간 후 같은 장소에는 한국, 호주, 일본을 대표하는 소재기업 CEO들이 모여서 흥미로운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든 국가들이 막 앞다투어서 우리도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자. 전쟁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이게 국가 안보랑도 직결될 수 있겠구나. 이제는 안정적인 원료와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한 산업이 그 나라의 생존까지 결정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포스코 그룹 역시 철강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끊임없는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이자 모든 공급망의 시작, 바로 원료입니다. 원료 광물 가격 변동성 자체가 너무 큽니다. 그냥 수입하는 그런 회사에 맡겨놓는 게 아니라 수직 통합한 기업은 변동성을 다 내재할 수 있고 일부 손해가 나는 영역이 있더라도 다른 가치 사슬에서 그 손해를 메꿀 수 있는 구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리튬 생산에 나섰습니다. 국내 최초로 광석 리튬에서 2차 전지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뽑아내는 상업 생산 공장이 준공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포스코 그룹은 대규모 리튬 광산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호주의 대표적인 광산 기업인 미네랄 리소스의 워지나 광산과 마운트 마리온 광산에 투자하며 리튬 자원 추가 확보에 나섰습니다. 다른 배터리 대비 효율이 좋다, 출력이 좋다, 그리고 안정성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는 확보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석유 쓰고 가스 쓰고 이렇게 화석연료를 쓰면서 열을 얻고 동력을 얻고 했던 것들이 전기로 바뀌어 가게 되면 전기 수요 자체가 크게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럼 늘어나는 전기 수요에 대해서 배터리 설비가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그 배터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리튬 확보라는 게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세계 최고의 철강 경쟁력을 가진 포스코가 미래 소재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는 현장인 서호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약 12시간을 날아 서호주 퍼스에 도착한 우리는 2시간의 비행을 더한 후에야 포스코가 투자한 미네랄 리소스사의 워지나 광산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호주가 일단 리튬에 관해서는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1위 생산국이고요. 경제성을 충분히 보완할 만한 품질을 가지고 있다. 자, 제 복장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리튬 광산, 워지나 광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 오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고 품위로 분류되는 광산은 10개 남짓으로 그중 하나인 서호주 워지나 광산은 리튬 함량이 높고 매장량이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생산되는 양은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Currently we're operating 3 trains.
So at the moment we're producing roughly about 800,000 tonnes of concentrate per year. We're only seeing some of the ore body coming through in that pre-strip, and we've dived down in one stage to get to the main ore body. So we've gone from sort of 50% recoveries to over 70% recoveries, what we're seeing now with the operation. 포스코 지분 투자 이후 워지나 광산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는데요. Obviously, to read about the exciting things that POSCO wants to do downstream with our ore is extremely exciting for the operation. 자, 이제 제 뒤에 뭔가 쏟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원광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돌덩이들을 파쇄해서 채취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미네랄 리소스 리튬 부문 CEO를 만나 두 기업의 협력의 의미를 들어보았습니다. POSCO bring an amazing complementary skill set to us. We are focused on the upstream component. We've got a lot of skills, and we've developed over the years a lot of skills in the mining. What we lack is what POSCO has. POSCO has the global reach, a global view, and POSCO also has strength in the downstream processing. So we have very complementary skill sets. So I'm excited where this partnership can go. This is only the beginning. 그렇다면 포스코가 이러한 광물 자원 확보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는 이 자원 확보라는 것이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싸게 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어요. 요즘에는 이게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믿음직한 파트너를 만들고 동맹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는 국내 기업 최초로 원료 생산 현지에서 자원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포스코 그룹의 호주 핵심 자원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호주에서 최고 자원 전문가들을 좀 찾고 이제 그들하고 공동 협력 프로젝트를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 리튬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원재료 비중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광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광석 판매를 통해서 투자한 이후에 즉각적으로 수익 상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포스코 그룹의 미래와 현재의 경쟁력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투자라고. 사실 포스코는 세계적인 자원부국인 호주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신뢰관계를 쌓아왔습니다. 1971년 이제 당시 포항제철 시절에 이제 서호주에 있는 하머슬리 광산이라는 철광석 광산하고 장기 구매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부터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기간에는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대통령과 양자 회담에 앞서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하기도 했죠. This afternoon I travelled to see firsthand the operations of POSCO. 정말로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맺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국가 차원에서도 한국과 호주는 산업과 공급망 안보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년, 30년 동안 이 절광이라든지 그 LNG라든지 에너지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히토리우라든지 아니면 리튬이라든지 에너지 전환 거기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It's changed. The era has changed. It's changed from that process to a process where critical minerals, energy are all needed. It's about security and it's about the supply chain. And I think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ustralia and Korea has been so close over that period. 킹스파크에 정말 한국 분들로서는 기억을 하셔야 될 기념비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가평에서 옮겨온 비석인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해서 목숨을 잃은 서호주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과 호주가 단순히 이런 경제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치열했던 한국전에서 서로 피를 나눈 혈맹의 친구, 그런 파트너십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포스코의 글로벌 리튬 확보 현장은 호주 말고 또 있습니다. 바로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 위치한 리튬이 녹아있는 염호입니다. 저희는 약 2만 5천 헥타르 규모의 염호 관건을 가지고 있고 그 관건을 활용해서 리튬 재련 투자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이 아르헨티나 염호에서 무려 전기차 약 60만 대 분량인 연간 약 2만 5천 톤의 리튬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개발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해발 4,000m의 고산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소량이 한 60에서 7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사업 환경이 열악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중남미의 리튬 염호들 가운데서 농도가 높은 염호 자원은 극히 드뭅니다. 저희는 훌륭한 사업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다. 미중 갈등도 격화되고 있고 산업의 구조도 재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생에너지, 청정에너지 산업뿐만 아니라 AI라던가 첨단 산업들에서 필요한 또 특정 광물질들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제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한 측면에서의 원료 광물 확보가 아니라 원료 광물 확보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달려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해외에서 확보한 원료가 국가 소재 산업의 경쟁력으로 완성되는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국내의 2차 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설비들을 차례대로 구축했습니다. 포스코가 호주에서 확보한 리튬 광석은 이곳 전남에 위치한 뮬천 산업단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땅속에 있는 광석을 채굴해서 리튬이 포함되어 있는 스포듐인이라는 원료만을 선별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되고요. 이 보내준 원료를 이곳 창고에 보관을 했다가 저희가 공장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료로 사용하고 있는 이 스포듐인에는 리튬이 산화 리튬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황산 리튬으로 전환을 하기는 그러면 저희가 수산화 리튬으로 전환을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결정화를 통해서 이것을 포장을 해서 고객사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한마디로 호주에서 온 리튬 광석은 별도의 추출 공정을 거쳐 고성능 배터리에 쓰이는 수산화 리튬으로 바뀝니다. 바로 전기차 배터리용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수산화 리튬의 여정은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로 이어집니다. 2차 전지는 양극재, 음극재, 그리고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성능과 출력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음극재 같은 경우는 배터리의 충전 속도와 수명을 좌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스코 그룹의 양극재 생산 공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양극재 생산 공장은 기본적으로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 접목이 되어 있고요. 생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서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포스코 퓨처엠은 음극재하고 양극재를 동시에 같이 생산하고 있고, 음극재는 국내 유일로 천연 흑연 음극재하고 인조 흑연 음극재를 생산하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은 배터리의 또 다른 핵심 소재인 음극재 생산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음극재의 핵심 원료는 바로 흑연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경우 탄자니아 마연계 흑연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를 시작해오고 있습니다. 흑연의 경우 공급의 약 80에서 90%가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EU 국가들, 아시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흑연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였고 전략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과서에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그대로 하고 있는 대표적인 예시다. 원료를 확보하는 것서부터 그거를 정제하고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 만들어내는 것까지, 그리고 나서 재활용하는 것까지 정말 모든 파트들을 다 구축하고 있거든요. 이로써 포스코 그룹은 해외에서 확보한 리튬은 양극재로, 흑연은 음극재로 탄생시키며 독자적인 2차 전지 소재 밸류 체인을 완성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공급망 확장은 2차 전지 핵심 원료를 넘어 산업의 혈액이라 불리는 에너지에서도 계속됩니다. 땅이나 이제 바다에 묻혀져 있는 가스를 생산을 해서 그거를 LNG 운송선으로 가져와서 터미널에 저장을 하고, 터미널에 있는 가스를 꺼내 가지고 발전소에서 전력을 만들어내는, 여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밸류체인을 다 구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그룹은 2005년 민간 기업 최초로 LNG 터미널 사업을 시작했고, 이후 지속적으로 LNG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그 미얀마 가스전을 개발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생산을 쭉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2년도에 호주의 세닉스 가스전을 인수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생산량이 연간 한 20만 톤 정도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스전을 추가로 개발을 해서 60만 톤까지 늘려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우리 기업의 미국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도. 그리고 최근 포스코 그룹은 미국의 알래스카 LNG 개발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이것이 성공한다면 한미 조선산업동맹의 상징인 마스가와 함께 초대형 에너지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기업단에서 공급망을 구축해 둔 것이 국가의 자원 안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철강이나 자동차, 반도체 여러 가지 제조업들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제조업들입니다. 수입 이전도 94%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주도하는 공급망 구축 그리고 자원 비축도 의미가 있겠지만 분명 민간 부분이 담당해줘야 하는 자원 안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을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담당해주고 있다. 자, 다시 저는 첫 시작점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편에서는 경쟁력 있는 특수한 철을 만들어 국가 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포스코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철에서 시작해 소재로 확장되고 미래 산업으로 이어지는 힘. 포스코는 그 중심에서 오늘도 변화하며 내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수호자로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포스코의 여정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만약에 포스코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수입에 의존하던 2차 전지 핵심 소재들을 국산함으로써 국가 소재 발전에도 국가의 에너지 안보에도 이제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은 유한, 창의는 무한으로 출발한 포스코는 이제 미래를 여는 소재로 국가 산업 발전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새로운 시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수호자, 포스코 그룹의 내일이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